몽골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13세기에 징기스칸이라고 하는 걸출한 영웅이 몽골에서 출현했고 특히 이제 징기스칸의 손자인 바투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바투가 1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이 키예프 루스를 공격하고 정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거구나. 이때 키우루스가 강력한 몽골 제국의 공격을 받고 이제 허물어지고 말았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각각 갈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 뿌리에서 갈라진 두 나라는 그 뒤에 어떤 운명을 맞이했을까 궁금해지는데요. 네. 먼저 몽골 제국의 지배 아래서 차츰차츰 힘을 길러서 동슬라브인을 이끄는 큰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모스크바 공국이라는 나라인데요. 이 모스크바 공국이 자라서 결국 오늘날 러시아가 된 것입니다.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그 작은 나라였던 이 모스크바 공국은 15세기에 본격적으로 주변 땅을 이렇게 아울러 나가면서 영토를 이렇게 확장해 나갔어요.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는 어땠을까요? 같은 시기에. 재건하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오늘날 우크라이나가 되는 땅은요, 주변에 여러 나라가 노리는 지역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14세기부터는 이게 동유럽의 강자로 떠오른 리투아니아가 침입을 했었고요. 16세기에는 폴란드가 이 리투아니아와 함께 우크라이나 땅을 차지했죠. 폴란드가 먹고 있었네. 폴란드 세력이 동진하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땅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던 것이죠. 그래서 폴란드가 지배하면서부터는 이 압박을 피해서 남쪽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나갔던 거예요. 남쪽 변방 지역에서 농민 정사들이 됩니다. 이들을 가리켜서 부르는 말이 바로 코사크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코사크가 폴란드에 대항을 합니다. 근데 혼자 힘만으로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모스크바. 그래서 이때 동방 정교를 믿는 또 다른 나라가 있었어요. 이웃 나라. 그것이 바로 모스크바 공국입니다. 모스크바 공국이 이제 더 자라서 루스 차르국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코사크는 당시 러시아하고 힘을 합쳐서 가톨릭을 믿는 국가인 폴란드에 맞서 싸우자는 내용의 조약을 맺게 됩니다. 이 두 나라 사이를 맺어준 조약이 바로 페레아 슬라프 조약입니다. 페레아 슬라프. 페레아 슬라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체결이 됐다고 해서 페레아 슬라프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조약을 맺은 뒤 우크라이나에서는 아주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우크라이나 땅이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요. 폴란드하고 이렇게 나뉘나? 당시 러시아가 폴란드랑 싸우겠다고 했는데 그 전쟁을 멈춰버려요. 러시아가 약속을 깨고 폴란드와 평화협정을 맺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땅을 폴란드와 나눠 가집니다. 와. 배신했네. 그러니까. 바로 이 조약이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서 쟁점이 되고 있어요. 그런 조약에 뭔가 문제가 있었나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이 조약의 해석을 놓고 차이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군대가 코사크에게 군사 원조를 하고 코사크는 러시아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내용이 남아 있어요. 이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두고 오늘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이때 당시 러시아의 합병이 되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나라가 되었다고 해석을 하고 있죠. 하지만 오늘날의 우크라이나는 단기적인 아주 짧은 군사 동맹이 지나지 않았다. 그리고 단순한 보호 조약이었지
우리가 나라를 뭐 갖다 바치는 이런 조약이 아니었다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러시아에서 우리가 배웠을 때는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제 두 나라에 합쳐서 같이 살기 시작했다는 시작점이라고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좀 다르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배신했었어요. 왜냐면 우크라이나랑 같이 손 잡고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싸울 때는 도움이 해준다고 했는데 황제한테 우리가 억지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 억지로 인정하게 만들었어요. 강제로. 네.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어떻게 나눴는지 한번 지도를 볼까요? 강을 기준으로 강을 기준으로. 드니프르강 기준으로 그 이 빗살무늬가 있는데 빗살무늬 색깔이 약간 다르죠. 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 땅은 폴란드 차지가 되고 동쪽은 러시아 차지가 됩니다. 그럼 일부가 러시아 점령으로 들어간 거니까 뭐 러시아 해석대로 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건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우크라이나의 그 코사크들은 두 나라의 무력으로 저항할 힘이 없었어요. 폴란드와 러시아가 워낙 강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후에 그 러시아 제국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 그 18세기에는 그 우크라이나 남쪽까지 그 러시아 제국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러시아가 주장을 하는 말이 우크라이나는 원래 그 러시아의 일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얘기가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그 일부였음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이 사건은 오늘날 그 우크라이나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게 두 쪽으로 갈라진 채 서로 다른 문화권이 형성이 됩니다. 특히 그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은 강한 친서방 성향과 함께 대부분이 그 우크라이나어를 사용하면서 러시아를 별로 사용하지 않아요. 동부와 그 남부 지역은 친러시아 성향이고요.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가 약 80% 정도가 됩니다. 종교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서부에 이제 천주교, 기독교 이런 성당이 많고 동부에는 종교회 그런 성당이 많기 때문에 그걸로 봐서는 되게 종교적으로도 많이 갈리고 있다는 걸 종교가 알 수 있을 것 다르네. 같아요. 그래서 이때를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 문화권으로 나뉘어서 살고 있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부터 예. 러시아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땅을 나눠서 지배한 건가요? 물론 러시아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그 우크라이나 땅에서 더 진출할 기회를 얻으려고 했고요. 그 기회의 시작이 우크라이나 땅 절반을 차지한 동유럽의 강국 폴란드가 강력한 중앙 정부를 만들지 못해서 폴란드의 힘이 계속 이제 떨어져 갔던 것이죠. 사실은 그 폴란드라는 나라도 강력했지만 오스트리아 제국, 프로이센, 러시아 이 세 나라가 폴란드 땅을 셋으로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772년 러시아 제국은 이제 폴란드가 원래 차지하고 있던 우크라이나 땅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땅까지도 같이 이제 차지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93년, 1795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더 이제 폴란드를 나눠 가지면서 영토가 확장이 돼요. 약해지면 그냥 바로 뜯어가는구나. 예. 자, 이렇게 페리아슬라프 조약 이후에 약 200년 넘게 러시아 제국의 지배 아래 있게 되죠. 우크라이나가. 이제 그러다가 1917년에 그 뜻밖의 그 독립의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견고해 보이던 러시아 제국이 1917년에 러시아 혁명으로 무너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나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민족주의를 표방하는 정치 세력이 1917년 11월에 우크라이나 최초의 독립국, 그래서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역사에 등장하게 되죠. 예. 이야,
근데 영상이 있어. 이거 그게 놀랐어요. 그게 대단하다. 와. 우크라이나 국민공화국. 되게 뭐 예. 굳건한 마음으로 딱. 진짜 이제 예. 본격적으로 독립국이 딱 탄생하는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독립한 우크라이나의 그 설레임이 느껴지죠. 하지만 이 독립의 설렘은 너무나 짧았어요. 그 러시아 제국이 무너진 뒤에 그 자리에 이제 그 사회주의 세력이 집권을 하면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주의 세력이 주도하는 우크라이나 독립국가의 성립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독립을 그 염원하는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주의 세력이 독립을 위해서 1918년에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끌어들인 거예요. 당시 그 독일과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제국과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 독립 시도는 예상 밖으로 실패하게 됩니다. 왜요? 얼마 가지 않아서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영국, 프랑스에게 패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크라이나에는 사회주의 세력이 이끄는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세워집니다. 사회주의구나. 예. 그리고 이 우크라이나 사회주의 공화국이 1922년 말에 결성된 소비에트 연방, 우리가 흔히 소련이라고 부르는 네. 연방 체제의 초창기 회원국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 뒤로 70년을 그 연방 체제 안에서 같이 지냈던 나라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인데 왜 대체 왜 21세기에 바로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까?